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을 진행할 꿈꾸는 슈퍼맨 꿈슈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말 아마 부산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안내 문구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임인 부산 지하철 노동자위원장 이의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이렇게 삭발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보통 노동자들이 투쟁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이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총파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부산 지하철 총파업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총파업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혹시 무엇인가요? 예, 과거에도 좀 파업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내년 4월에 다대선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신규 노조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노조 주장은 한 260명 정도 되고요. 사측은 한 180명 정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80명조차도 사측이 이제 기존 인력을 빼서 그 다대선에 넣겠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력에 일하는 것들을 모타카를 운전하시는 분, 장비 운전하시는 분들을 55세 이상 그 노동자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주 용역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채용 인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게 뽑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근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외주화나 기존 안전 인력을 줄이는 건 매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규청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측이 거부하고 있어서 사실상 파업에 들어간 거죠. 네. 신규 채용을 좀 요구했는데 기존의 인력을 좀 대체하는 식으로 그런 게 좀 대치가 됐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랑 또 원이랑 좀 주요하게 이슈가 된 게 성과 연봉제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성과 문제 관련해서 제일 쉬운 것은 뭐 우리 그 병원에 가시면 그 의사들이 이제 돈을 그 병원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했다거나 감기가 걸려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약을 좀 과다하게 처방한다거나, 지금도 여러분들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이상하게 뭐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조금 아픈데도 뭐 CT도 찍고 하는 거 막 느끼실 겁니다. 이미 이제 일반 병원들에게 의사들 성과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성과의 지표가 된 것이죠. 환자의 병을 낫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 공공기관인 그 지하철이 돈을 많이 버는 지하철이 된다면 지금 무료로 타고 계신 분들 다 유료로 전환해야 되고, 지금 그 상가에 그 최근에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매장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회 공공성은 점점 약해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되겠죠. 그렇게 돼서 전국에는 돈이 안 되는 구간은 짓지도 않고 뭐 민영화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과연 이 논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성보연공제가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공공 부분에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면 좋겠다. 아니 뭐 애들한테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 요즘 노동자들이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기관사 자살 문제도 있고. 일반 그 연구 결과에도 제조업 분야에서 물건을 뭐 10개를 만드는데 시간당 더 만들면 조금 더 숙련을 해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연구가 있지만, 좀 더 창의적이거나 협업이 요구되거나 이런 것에서는 좀 안 좋다, 이런 결과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공공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성과 지표들이 전부 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성과 지표 1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많이 내라는 건 결국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공공기관들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 성과 지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데는 논의는 없고 오로지 성과 연봉제만 돈을 도입해라 이렇게 하니까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저번에 얘기할 때도 다대선이 신설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근데 사측에서는 많이 이렇게 충원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발생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신가요? 저희 노조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구의역 얘기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하도록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근무하신 영문이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역사 내에서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다칠 수 있는 사고도 많고, 또 차가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영문 2명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사가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영문 2명인데 그마저 1명 정도 또 빼서 1명으로 만들겠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무인으로 가능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교통약자예요. 뭐 돈 많고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차 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은 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사실 그분들이 역사 내에서 이동하거나 다칠 위험도 더 높은 거고 안전사고가 높고 또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도 이번에 파업기간에 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동안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 구정 말고도.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휘체계가 완전 다른 업무를 외지 용역을 주게 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그 파업 과정에서 이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좀 불법적인 형태가 좀 많이 났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사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파업을 들어가고 나서 공사가 네. 8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직위 해제를 했어요. 물론 해고는 아니지만 네. 아까 기본급밖에 못 받는 네. 사실상의 징계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직위 해제를 내린 이유가 저성과자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했다고 내렸어요. 그런데 파업 기간에는 인사 노무권이 노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파업 기간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측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2014년도에 파업 기간 중에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 해제도 날리고 또 저희가 조정 절차를 다 거쳐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 가면 미국 갈 때 비자 받잖아요. 네. 미국 비자 받는데 뭐 워싱턴, LA 간다고 따로 비자 안 받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 비자 받았는데 자기들 조정을 한 번 더 넣어서 특별히 다른 안건으로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고 우리를 불법으로 매도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진호에 가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철회시키고 하면서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사실은 법을 더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동자와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불구하고 네. 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파업 시즌에 아마 9월 27일 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네. 파안대쇼 네네네. 이게 더 늘려서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파업 안전을 위한 대중과 함께하는 쇼입니다. 아, 네. 그래서 파안대쇼 네네네.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제를 개최하는 식으로 이제 네. 이게 파업을 하셨는데 네. 여느 파업 집회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네. 이렇게 행사를 진행되면서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개최한 좀 배경이 있나요? 많은 언론들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자신의 이익만 가지고 싸운다고 좀 호도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정말 그 시민들이 좀 참여하기 쉽게 하는 판을 만들어서 저희가 집회하고 막 팔뚝질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의 의지에 동의하시는 그 공연자들을 섭외해서 정말로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또 청년실 배설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쉽게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번에 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반대나 이런 건좀 없었습니까? 일단 돈이 예전보다 좀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었군요. 반대도 있었고 네. 또 아무래도 기존 노동조합이 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도 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을 드려서 노조는 어쨌든 민주적인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의견 수렴을 해서 어쨌든 잘 하도록 결정되어서 이제 개최되게 됐습니다. 파안대쇼는 잘 행사 마무리됐나요? 행사 자체는 참여하신 분은 좋다고 하는데 당일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투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사실 뭐 저희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투쟁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력만 되면 계속 하고 싶지만 제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단파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임기가 얼마 정도? 이제 내년 되면 끝입니다. 네. 1년 남았으니까 네. 더 힘을 네. 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이런 노동 문제나 이제 네. 공공교통 그리고 시민의 안전 문제는 정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고 이런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좀 시민들이 좀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뭐 당부 드린다 이런 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 TV 같은 프로그램이 정말 소중한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뉴스 인터뷰를 파악 기간에 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뉴스에 나가는 시각은 30초, 거기에서도 한 12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터뷰가 전부 다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왜 싸우는지 사실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지금 올해 투쟁도 저희가 뭐 임금을 더 받거나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파업하면 임금도 많이 깎이고 벌써 저희 파업 4일차 했기 때문에 그 4일치 임금이 삭감돼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파업하는데 돈도 많이 들여요. 아까 파업 대시처럼.
그래서 정말 그 시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도 저희 노조가 한 파업을 했을 때마다 사실은 잘 보시면 호선이 개통되기 직전마다 사실 파업을 했었어요. 그것은 안전인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파업했다는 증거고, 또 거기다 작년 2014년도에 저희가 그 부산 시민들과 함께 10만 명 서명 받아서 지하철 1호선 노후 문제 서명을 받아서 새로운 시장이 올 때 교체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활동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지하철 노조가 정말로 부산 시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연대 TV 많이 봐주시고 저희 투쟁에도 좀 관심 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까지 해서도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게 지켜보던 입장에서 좀 더 참여는 하고 싶지만 그런 내용을 좀 잘 모르다 보니 그런 네.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위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참여TV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산시와 이 부산교통공사가 이 부산 시민의 안전과 이런 노동자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돼서 정말 편리하고 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산 대중교통 이렇게 중심 도시라고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부산이 좀 부끄럽지 않는 네.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